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주 조속히 구성을 하려 하고 준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을 놓고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요. 합참의 발표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지금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재원과 사거리를 분석 중이다. 그런데 이제 군 일각에서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짤막한 세 줄짜리 속보가 들어왔네요. 이어지는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친절한 대기자로 갑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선거 관련된 얘기는 2부에 여러분 토론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때 선거 이야기는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친절한 대기자는 뭘 가지고 오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네. 후임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가장 유력한지 하마평이 무성하죠. 그래서 지금 차기 검찰총장 누가 유력할까 이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포스트 윤석열 그 자리 누가 갈 것인가? 네. 후보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납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과 검찰총장 국민 천거가 마무리됐다는 게 전부입니다. 예, 예.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천거를 받은 다음에 법무부가 자격 요건이나 적합도를 따져서 1차로 대상을 선별하고요. 예. 청구된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10명을 넘었었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요. 법무부가 대상자들에게 검정 동의서를 받아서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공하면은 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네. 이중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겁니다. 아, 그럼 3명까지 추천위가 올리면 그중에 법무부 장관이 한 사람 고르는 거예요? 3명, 4명 중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의논해서 의논해서 예. 한 2달 정도 소요된다고요. 예, 문무일 총장의 경우에 41일이 걸렸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64일이 걸렸습니다.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신문 손원재 논설위원이 추천위원직을 사퇴했고요.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예, 예. 원 부총장은 2019년 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 언제쯤 후보 추천위원회는 열립니까?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 대상자들에게 검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검정 동의를 받아서 검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뽑힌 사람들이 추천된 사람들이 나를 검증해도 줬어라고 동의를 해줘야 그때부터 검증하는군요. 그래야 그 사람 뭐 부동산 뭐 금융계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 통상 국민 천거가 끝나면은 추천위원들 간 회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예, 예. 전원이 참석 가능한 날짜를 고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 10일 전후로 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은 차기 검찰총장은 4월 말 늦을 경우에는 5월 초쯤 임명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유력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한 부분. 네. 차기 검찰총장 누가 유력합니까? 누가 유력한지 인물을 중심으로 거론하기에 앞서서요.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인물, 적합한 인물. 왜냐하면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고 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한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은 1년짜리 총장이라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차기 정권 1년도 근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정권 바뀌고는 스스로 옷을 벗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규정이 된 건 2년이죠. 그래서 그렇죠. 차기 총장의 조건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사실 뭐 다들 지금 언론 보도나 정치권에서는 누가 우리 편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네 편, 그렇지만 내 편. 예.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임명할 때 확실한 내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 전 총장을 임명하기 전 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정부 쪽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원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후일담이지만은 추천위원들에게 그런 의견들이 전달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좋다 뭐 이런 의견들. 예, 이 사람이 이 훨씬 좋지 사람 않느냐 좀 뭐 이런. 뭐 밀어달라는 취지로 아, 여기저기서. 당시에 그 3명의 후보 중에 봉욱 대검차장, 김호수 법무차관은 만장일치로 추천이 됐는데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비밀 투표를 통해서 막차를 탔다고 합니다. 아,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막차였어요? 예, 3명 중에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 의견들이 꽤 있었다는 많았다고 거군요. 합니다. 검찰총장은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내 편, 우리 편일 경우에는 리더십이 좀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경우에 국회에서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나친 내 편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 내 신망도 사실 좀 떨어집니다. 처음엔 그랬었어요. 윤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네. 처음 인사에서 자기 편, 자기 사람, 특수통들을 중용하다 보니까 예. 검찰 내 신망을 잃었죠.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 채택이 어려웠던 것도 이제 그 당시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거고. 예. 검찰총장이 내부 신망을 얻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외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공정하다, 즉 균형감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 돼야 그게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편, 내 편 떠나서 공정, 정의, 균형감 이런 네. 것들을 봐야 한다. 네. 두 번째 조건. 조직 내부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조직의 신망이요? 예, 어느 정권이 됐건 검찰을 이용해 왔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이 됐건 사회정의 실현이 됐건 아니면은 적폐청산이 됐건 전 정권 사정이 됐건 검찰에 의존해 왔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는 뭐 공수처도 있고 경찰 특수본이 있어서 검찰에 대한 의존이 낮아지겠지만은 여전히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조직 내부가 장악이 돼야 검찰을 부리는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차기 검찰총장은 다음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대선 시기에 어떤 뭐 민감한 사건이 터질 경우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1997년 15대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 사건이 터졌어요. 터졌죠. 그때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당시에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예. 거기서 의혹 제기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고검장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서 수사 유보를 결정합니다. 물론 뭐 당시 김영삼 대통령도 수사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지만은 이게 검찰총장이 정말 중심을 잡느냐 못 잡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에 검찰이 계속 수사를 했더라면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겠죠. 이런 점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정권이 바뀐 뒤에 1년을 책임질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사건 기억하시죠? 네. 당시에 검찰총장은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임채진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참 믿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때의 대검중앙수사부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 이석환 2과장, 이동열 첨단범죄수사과장이었죠. 특수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전직 검사장급 간부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한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거나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은 결국 사고가 생길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상당히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을 네. 딱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누가 될 거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뭐 인물들이 쭉 보이잖아요.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미 그 검찰에서 퇴직한 외부 인사가 1그룹이고요. 예. 검찰 내 고검장급들이 2그룹. 예. 그리고 나머지는 검사장급이나 또 다른 뭐 출신,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 이런 걸 3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한 검사 중에서는 봉욱 전 대검차장, 조원석 감사위원, 김호수 전 법무차관,
이금노 전 법무차관 등이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조원석 전 감사위원 등 두세 명은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봉욱 전 차장은 대법관 후보로 제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총장 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장관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죠. 동의서 냈답니까? 검증 네. 동의서? 네, 냈다고 아, 냈다고 합니다. 해요? 예, 예. 아하. 현재 고검장 중에는 누가 유력합니까? 지금 주남관 대검 차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데 예, 예. 또 박범계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 고검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장 중에도 거론되는 후보가 있습니까?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가장 지검장이죠.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름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름들을 쭉 많이 열거하셨는데 네. 결국은 3-4명으로 압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천위에서. 그렇습니다. 3-4명으로 좀 압축을 해본다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뭐 검찰 안팎에 또 정부 여론에 파악을 해보니까 예.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는 처음부터 차기 총장은 윤석열에게 받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크게 줄여서 보면은 세 그룹 중 한 명씩 보자면은 김호수 전 법무차관, 주남관 대검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세 명이 각축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김호수, 조남관, 이성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의외의 카드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긴 합니다. 플러스 원을 한다면 이제 한동수 부장일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까? 사실 그게 좀 그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그때 처음 열렸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쪽에서 밀었던 김학의 전 대전고검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2명을 밀었거든요. 네. 근데 두 명 다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어요. 아. 지금 유력하게 금명되는 사람이더라도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여쭙고 끝낼게요. 지금 이제 법조계 전반에서 네. 그 사람들 중에도 이 사람이 제일 유력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름이 이성윤 많이 지검장. 거론되는데 부정적 욕소가 너무 많습니다.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상당히 원만하지 않느냐. 하하, 다 각각의 장단점이 네. 있다 이런 평가군요. 좀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뭐 길 수도 있고 사실 인사는 뭐 인사권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친절한 대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